자,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일단은 저한테는 아직 안 떴습니다만 곧 뜨겠죠? 자, 안녕하십니까. 야구는 풀스윙. 아, 여기 방망이 진짜 방망이로 해볼까 그냥? 야구 빠따 진짜 빠따. 저기 있죠. 네. 저기 겁나게 많아 저기 지금. 뭐 빠따도 많고 기타도 많고 나중에 돌릴 건 많네요. 저희 롱폼 찍을 때는 진짜 빠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는 풀스윙. 와일드카드 예측 및 여러 가지 등등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오늘은 6시 반 야구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우천수년이 약 2분 돼서 살짝 밀렸고 윤세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구는 풀스윙에서 이제 좀 이 가을 야구를 맞아서 좀 자주 라이브를 좀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윤세호님을 비롯해서 많은 기자분들도 모실 거고 또 이제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또 경기 후 리뷰는 저 혼자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2025 정규 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죠? 네. 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체적 총평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총평 그 어느 때보다 음. 분위기 흐름이 모든 걸 좌우한 정규 시즌인 것 같아요. 너를 뛰었다. 여러 가지로, 그죠? 그야말로 연승 연패가 굉장히 많았던 시즌이고 더불어서 그 기세 흐름 이거를 얼마나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각 팀의 순위가 결국엔 결정이 됐다. 아하. 이게 뭐 지금 뭐 상위권에 있는 팀도 그렇고 네네. 하위권에 있는 팀도 그렇고 모든 팀들에게 사실상 좋은 시기가 있었다라고 봐요. 저는. 그쵸, 있었죠. 올해는 특히나. 그랬는데 이 좋은 시기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모든 팀들에게 또 안 좋은 시기도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 안 좋은 시기를 얼마나 짧게 끌고 가냐 이게 결국에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뭐 일례로는 뭐 이제 뭐 롯데. 롯데는 그 12연패가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 3위입니다. 그 12연패를 한 5연패, 6연패 정도로 끊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가을 야구는 넉넉하게 가는 거였었죠. 더불어 LG 개막 7연승이 없었다면 그러면 후반기 지금 시작할 때 좀 전에 또 7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의 7연승이 없었다면 그때 벌어놓은 걸로 결국 1등 한 거잖아요. 그 전반기 때 벌어놓은 걸로 좀 이제 전반기 막바지에 고전을 했지만 네. 그러다가 다시 후반기에 또 질주를 하면서 그걸로 또 벌어놓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3연패를 당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하는 데는 지었고, 큰 뭐 문제 없이 네. 됐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지금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야, 전반기에 그거 안 벌어놨었으면 어쩔 뻔했냐. 네. 이거죠. 결국에는 막판에 진짜 턱밑까지 쫓아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NC 마지막에 9연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3점 몇 %의 확률이었는데 네. 이걸 9연승을 했어요. 네, 2.7%인가 뭐 그렇던데 오늘 근데- NC 유튜브 있던데 네. 어찌됐든 진짜 올해만큼 이 연승과 연패가 임팩트 있게 막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로또나 주식 같은 걸로 한 방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적금을 들어라. 라는 얘기가 이게 이런 데서도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 그 한화 같은 경우에도 그 막판에 좀 아쉬웠잖아요. 네, 진짜. 근데 하나도 10연승 한 그걸 시기도 두 있었고, 번 막 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된 거지. 결국에는 진짜 올해는 위닝 시리즈 2승 1패 위닝 시리즈가 큰 의미가 있나? 왜냐면은 한 번 흐름을 타면 정말 무섭게 타잖아요. 네.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질주를 해버리고 또 안 좋을 때 보면 진짜 거짓말처럼 고전을 해버리니까 올해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페넌트 레이스가 아니었나 싶고 그만큼 어찌 보면 또 스트레스가 컸다. 그렇죠. 네, 좋을 때 너무 좋은데 네. 안 좋을 때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보면은 감독들이 얼굴이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진짜. 네, 이게 와. 뭐 좀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평균이 안 나오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참 많은 기대를 모았던 두 팀입니다. 하나는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기아.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2020년대 좀 유일하게 가을 야구 초대를 못 받은 팀으로 남아버린 네. 롯데. 이 두 팀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아 타이거즈는 모든 전문가들과 심지어 그냥 일반 팬들 다 합쳐서 올해 2025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볼 것도 없다 기아였단 말이죠. 네. 하지만 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어요. 결국 개막전에 김도영 선수가 음. 주루 플레이 중에 부상을 당하잖아요. 네. 햄스트링. 그게 결국에는 시즌 내내 이어졌어요. 그랬죠. 네, 김도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부상자가 올해도 굉장히 많았고 더불어서 그래도 뭐 부상자가 많았음에도
6월 달에 좋은 시기도 있었어요. 잠깐 있었죠. 네, 2군에서 선수들이 올라와서 활약한 시기도 있었는데 소위 한평 타이거즈 시절이죠. 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전반기 마무리를 그렇게 잘 했는데 후반기에 하나 둘 그 핵심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전혀 거, 나지 않았죠. 그리고 막상 후반기에는 또 불펜 문제 때문에 팀이 하얀 곡선을 그린 점, 이거가 아닐까 싶은데 참 그렇게 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뎁스라는 게 기아가 뎁스가 나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즌 시작 들어갈 때. 그런데 이 괜찮은 뎁스도 부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기량이 이제 떨어지는 선수가 많이 나오면은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범호 감독이 초보 감독으로 첫 해에 통합 우승을 딱 하면서 했을 때는 모든 선수단의 좋은 이프가 다 터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있었고.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때도 뭐 부상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끌고 간 부분도 있어요. 그랬죠. 사실 뭐 선발진 부상도 많고 외국인 투수도 계속 교체가 됐고 네. 그래서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나간 부분이 있는데 참 야구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하고 입체적입니다. 너무 많은 선수들을 일단 기용을 하니까 관리를 그라운드 해야 하고. 위에 정말 구기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쓰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변수도 큰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올해는 그 중에 작년에 좋았던 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안 좋을 쪽으로 이프가 다 터졌는데 네. 사실 이범호 감독이 뭐 굉장히 준비된 감독이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던 감독이고 또 굉장히 명석한 감독으로 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사실 이게 아무리 자기가 명석해도 겪어보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이런 뭐 불행의 연속 이거를 대처할 만한 경험치는 좀 없기는 없었구나. 이런 특히 생각도 좀 들어요. 불펜 붕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불펜 붕괴가 일어난 시점에 이미 많이 전력이 이탈을 했어요. 그랬죠. 각도규 선수도 뭐 이미 시즌 아웃이 됐었고 뭐 정혜영 선수를 이제 마무리해서 내린다고 해도 또 누구로 또 이제 마무리를 쓸까 네네. 이거에 대한 뾰족한 해답도 찾기는 쉽지 않았고 뭐 정혜영 선수가 안 좋을 때 뭐 다른 선수들이 몇 번 메운 적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아는 그 7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LG와 기아의 운명을 가른 경기 있잖아요. 7월 22일 날. 박혜민 쏘아 올린 그거부터 LG는 계속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렸고 LG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펜 불안이 노출이 됐고 그래 기아는요. 네네. 기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아가 어쨌거나 추스리고 김도영이 좀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또 FA 좀 정리를 좀 하고 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뭐 올해처럼 좀 이렇게 확 추락하는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올해 지금 흐트러진 거 이거 재정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봐야죠. 근데 일단은 FA 지금 얘기 나왔는데 채팅창에도 박찬호 선수 잡는 게 전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참 우리나라에 좀 제대로 된 수비 지표가 있으면은 이 센터라인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좀 명확하게 내려질 텐데 이게 없는 게 참 아쉬워요. 그 중견수도 그렇고 포수, 유격수, 이루수 이 선수들은 사실 이제 뭐 FA로서 큰 돈을 받으면은 빠따 잘 친다고 큰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보다 이제 타격이 위에 있으니까 좀 더 좋으니까 이제 좋은 평가, 큰 돈을 받는 거고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거, 좋은 대우를 받는 건데 좀 요 부분은 좀 저는 KBO가 제대로 된 수비 지표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박찬호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박찬호 선수를 노릴 법한 구단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4개 팀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팀들을 모두 다 합쳐도 가장 박찬호가 필요한 구단은 역시 기아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지금 뭐 당장 대체자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누군가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대체가 얼마나 될 건가, 얼마나 그걸 뭐 메꾸고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정말 이거 까봐야 하는 걸 알아서. 진짜 뭐 제임스 네일 선수도 잔류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뭐 불투명한데. 그렇죠. 뭐 외국인이야 뭐 모든 팀들이 어찌 보면 다 같은 운명이죠. 크고 작은 변화를 좀 겪기 마련이니까. 근데 일단은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를 잡는 게 첫 번째 스텝으로 보이고 아마 뭐 기아가 이번에 이제 셀러캡 제도 경쟁 균형세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기아는 지금 보니까 양현종 선수 정도 외에는 그 지정 선수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안 보여요. 근데 양현종 선수도 FA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박찬호 선수의 그 가치가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평가를 받게 돼도 이제 높게 가치가 평가받게 되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돼도 뭐 이른바 오버페이 한 다음에 지정 선수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이제 셀러리 캡 장부에는 50%만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있다. 사실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한 것이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영우와 양현종이라는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래 줬던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뭐 근데 또 그래도 체면은 좀 살려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수가 있고 그리고 박찬호라는 반드시 잡아야 될 선수가 또 당장 네. 전력에 필요한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최원준 이런 선수는 또 갔어요. 네, 다른 데로 이미 갔어요, 또. 뭐 이미 네. NC로 갔으니까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조상우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네. 이게 좀 복잡한 셈법이 생겼는데, 어찌 보면은 샐러리 캡에 약간 수정 변화가 있었던 것이 기아로서는 좀 다행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양현종 선수는 아무래도 SSG 김광현 선수의 계약을 많이 참고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김광현 선수가 6월에 네. 올해 6월에 네. 2년 총액 36억 원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보장액이 30억 원이고 이제 인센티브가 6억 원인데 음. 요런 규모, 요런 스타일의 계약을 머릿속에 넣고 네. 예,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사실 저는 지난번 저희 풀스윙,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광현과 양현종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란히 등판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등판하자마자 두 선수가 1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네, 둘 다 아쉬웠어요. 정말 좀 아쉬운 결말이고, 그렇긴 한데 또 한 가지 느껴진 게 김광현 양현종이잖아요. 진짜 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좌완 트로이카 하면 김광현 유현종에다가 유현종 아닙니까? 근데 김광현과 양현종이 동시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또 진짜 야 이렇게 한 세대가 또 점점 빛을 잃어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기아 타이거즈는 양현종과 최용우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서 잡아서 안 치고 박찬호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박찬호라는 선수에 대한 그 시장과 팬들과 그리고 구단의 입장이 시즌을 지나면서 정말 엄청나게 이게 좀 뭔가 파도치는 느낌? 처음에는 야 비싸면 잡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도 그 대체자 있지 뭐 야 여참 김도영 쓰면 되고 뭐 이러다가 샥샥샥 바뀌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선수가 됐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시장가는 점점 그렇죠. 올라가는 경쟁자가 거죠. 많으면 네. 올라가고 이 유격수라는 자리가 뭐 참 롯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롯데가 유격수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격수 그리고 뭐 포수. 아,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쉽게 메워지지 않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1군 무대에서 꾸준히 뭐 내구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수비의 안정도 시켜야 되고 이런 유격수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우 그렇지 예. 않죠. 유격수 하나 키워내는 게 사실 보면은 진짜 하다 안 되니까 외국인 선수 유격수를 네. 써보고 근데 그러면 또 진짜. 이제 외국인 야수는 아무래도 타선에 좀 플러스가 돼야 그렇죠. 되는 선수인데 또 그런 아쉬움이 든다고요. 그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유재근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야구는 풀스윙 공개 방송 왔습니다. 지금 공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네. 옆방에 와 계십니다. 한가의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요. 내일 와카부터 멋진 경기를 그리고 LG 화이팅.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 와카부터 LG는 와카를 안 하는데 어쨌거나 화이팅은 화이팅이고요. LG는 화이팅. 네, LG는 화이팅. LG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잠실에서 모였죠. 예, 자율훈련식으로 했고 저는 갔다 왔어요. 잠실을. 음. 잠실 가가지고 감독님도 뵙고 또 김종준 수석 코치님도 또 지나가다 뵙고 네네. 뭐 별다른 뭐 취재를 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가가지고 인사 좀 드리고 왔고 네. 제가 그 몸무게가 59kg입니다. 네. 진짜. 더 충격적인 거는 연병 감독이 저보다 더 말랐어요, 지금. 진짜, 이렇게 앉아있다 일어나시는데, 종이 인형이 활랑하는 것 같은, 얼마나 빠졌는지, 진짜 그 마음고생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걸 네.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 또 이제 연병 감독과 절친인 김태형 감독. 김태형 감독도 올해 참 다사다난하고 힘든 시즌 보냈어요. 네. 한참 좋았을 때는, 야, 역시 김태형인가. 그랬다가, 이제 막판에 성적표 받고 나서는, 뭐야.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 롯데가 참 여러 가지로 롯데도 운도 많이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대처도 좀 잘 되지 않았던 시즌이었죠. 그렇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항상 롯데가 보면은 뭐 봄대 소리 들었고 그렇죠. 그럼 결국에 롯데의 고비가 언제냐? 이제 여름이 되면은 후반기에 시작하면은 그때가 이제 고비다. 그때만 잘 버티면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길게 잘했어요. 오,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네, 거의. 끝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8월 달에 네. 8월 달부터 이제 흔들렸는데 저는 롯데는 결국에는 또 뎁스다.
예, 그리고 뭐 전민재 선수가 아까 유격수에게 나왔을 때 네. 전민재 선수가 전반기에 진짜 깜짝 활약을 했지만 그렇죠. 역시 그 더 처음부터 평균으로. 네. 1군에서 주전 경험을 하는 선수들은 이 체력 이슈를 참 극복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그렇구나 생각을 했고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뭐 이제 마운드 쪽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선발 뭐 네. 중간 이렇게 계속 보직 이동도 몇 차례 있었는데 더불어 뭐 외국인 투수 교체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뎁스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특히 불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차례 변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홍민기 선수가 제일 아쉽습니다. 네, 이 선수가 보여준 공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WB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찍이 홍민기를 낙점했었다. 아. 근데 홍민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왜냐면 지금 대표팀에 왼손 불펜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리그 전체에 왼손 불펜이 참 귀합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홍민기가 건강하게 올 시즌을 완주했으면은 태극마크를 달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결국에는 선발 나왔다가 필승조 임무를 맡기 위해서 불펜으로 갔다가 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뭐 구속도 떨어지고 그쵸. 예, 밸런스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아예 시즌을 완주하지 못해버리는 예, 너무 제가 봤을 때 올해 KBO 리그 왼손 투수 중에 최고의 공을 던지는 투수는 전 이 선수 같아요. 홍민기 참 선수 많은 같아요. 선수들이 왼손으로 좋은 공을 던진 해였어요. 음. 뭐 배찬승도 있고 네. 그리고 손주영, 송승기도 있었고 네. 하지만 홍민기의 공이 진짜 뭐 정말 와 이런 공이 있나 싶을 정도의 공을 던졌었는데 요즘 아쉬웠고요. 오상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또 메시지 추석 연휴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의 마을선이 국님도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한가위 이 비에 LG 트윈스 아군들 다 씻겨나가고 2025 코리안 시리즈 우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참 진짜 제가 6시 반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이게 야구가 없으니까 오늘 야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6시 반 네. 되면 뭔가 봐야 되는데 그럼 휴일이죠. 내일 그러네요. 추석이니까는 뭐 어디 나가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기도 쉽지 않죠 지금. 그랬다가 집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야구라도 보면 참 좋은데 야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열었고요. 네. 어쨌거나 그렇다라는 마음 생각이 들고. 이민석 선수도 좋았어요. 저는 이민석 선수는 그래도 올해 음. 좀 의미 있는 해를 보낸 것 같아요. 네. 나름. 예, 이전보다 확실히 제구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9위에서 경쟁력이 원래 있는 선수였고 네. 그래서 저는 이민석 선수는 건강하게 계속 1군에서 나오면은 기량 뭐 쑥쑥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전 롯데는 조금만 하면은 그러니까 올해 하나같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럴 수 그런 있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예, 롯데는 부족한 부분 하나 두 개만 잘 채워 넣으면은 저는 올해 하나가 어쨌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높이 도약한 팀이잖아요. 그럼요. 예, 대도약을 이뤘잖아요. 엄청난 도약을 했죠. 저는 롯데도 충분히 몇 가지만 좀 잘 맞추면은 그런 대도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확실하게 그렇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물론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고 그것도 심지어 중간까지 정말 좋다가 이렇게 추락을 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크실 수는 있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예전과는 좀 다르다. 확실히 예전에는 야 진짜 내년에 뭐 먹고 장사하냐, 뭐 가지고 장사하냐,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가능성을 보여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긴 했어요. 근데 뭐 20대 선수들만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야구를 시작해요 새 시즌은. 네네. 그리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30대는 엔트리에 못 들어가. 그렇죠. 20대만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러면은 그렇게 저는 붙어보면 순위표 또 달라질 거라고 완전 봅니다. 롯데 달라지죠. 순위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어쨌거나 롯데도 매우 아쉬웠으나 가능성은 보였고 하지만 우리가 김태형 감독을 이제 영입해서 선임을 했을 때는 가능성을 보여주세요라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쵸. 어느 정도 네. 성과를 내주세요라는 거였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의 어떤 그 카리스마와 이런 것도 두산에서 보여줬던 그런 뭐 근데 7시즌 연속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감독이 뭐 마법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전력이 갖춰져 있어야 뭐 결과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감독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다른 팀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예. 게 지금까지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KBO의 우승 청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우승 청부사는 없죠. 우승 있다고 청부 하려면 이제 김웅룡 감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웅룡 감독만이 양 팀에서 예, 두 팀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잘 따지고 보면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전력과 김웅룡 감독이 삼성 왔을 때 그 삼성의 전력과 맞아요. 보면은 예. 사실 이거 김웅룡 아니었어도 네. 이거 우승할 만한 그런 팀이었다라는 맞아요. 것이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김태형 감독이 부임했을 때 롯데자이언츠의 힘과 뎁스가 과연
진짜 막 우승을 노릴 만큼의 그런 저력이 있었느냐 하면은 네. 그건 또 물음표다. 그러면 김태형 감독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감독은 그걸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약간 뭐 황무지 같은 팀을 가을 야구까지 올리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뭐 감독의 역량 그리고 구단과 코칭 스태프의 역량으로.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팀이 바로 우승을 한다? 이거는 저는 그런 예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없어요. 예는. 왜냐면 야구가 네. 너무 복잡하고 입체적이라서 한두 명 잘한다고 우승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워낙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변수를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4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 플루크 요소들이 지워져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처럼 그래서 네. 결국 6할로 우승하고 4할로 네, 꼴등하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떤 분께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이저리그의 감독과 KBO의 감독은 하는 일이 다르다. 아, 좀 그러긴 해요. 왜냐면 네. 메이저리그는 골라 쓰는 직업이고 음. KBO는 만들어 쓰는 직업이다.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권한의 차이도 좀 크고요. 그렇죠. 네. 트윈스 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야구는 감사합니다. 무더길지, 야구는 풀스윙.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또 비시즌에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그래서 야구에서 감독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끝장 토론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아와 롯데 좀 아쉬운 한 해였는데 네. 내년에 어떨까?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두 팀이 박찬호 선수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박찬호. 네. 박찬호를 두고 기아와 롯데가 경쟁한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키움이 우리 거지롱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근데 뭐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키움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FC장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키움도 나름 오퍼를 많이 했어요. 뭐 원종현 선수야 이제 키움과 계약을 했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FA들 나름 또 주목받았던 FA들도 키움의 오퍼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이 바보같이 다른 구단보다 적은 규모의 오픈을 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했어요. 다만 그 선수의 선택은 키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거지. 키움도 나름 지금까지 FA들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 FA들이 키움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다른 구단을 선택했지. 네. 과연 이번에는 키움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를 만들까? 이것도 주목은 되는데요. 사실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게 있죠. 비슷한 금액이면은 여기. 더 강한 팀에서 더 좋은 성적 올리고 네, 뭐 그런 게 그럴 있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정말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으면은 최고의 반전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FA나 뭐 트레이드 이런 쪽에서는 좀 강한 팀에 가서 우승도 해보고 네. 뭐 그러면서 자기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혹은 타선의 도움을 받는달지 네, 뭐 맞아요. 투수력의 도움을 받는달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신인의 경우에는 내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키움 같은 팀이 오히려 더 그렇죠. 나에게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FA 선수 같은 경우에 즉시 전력감이고 그렇죠. 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 성적이 좀 맞물려서 가잖아요. FA 평가 받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신인 선수야 뭐 기회가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라인하이트님께서 염감은 타팀 오퍼도 받았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타팀 오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재계약한다고 발표는 했고 이미 거의 뭐 네. 저는 뭐 규모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염기혁 감독이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 지금 옮기면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 했었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리빌딩을 합니까? 그렇지. 그런 거랑 약간 느낌 비슷하고.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 염기혁 감독 예전에 LG에 있었을 때 네. 뭐 운영팀장하고 그랬죠. 스카우트하고 수비 코치 했을 때 그때 좀 억울하게 나갔어요. 예, 누명을 씌인 채로 나갔고 그때도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단주 라인에서는 이해를 못했대요. 아니 왜 너가 억울하게 그렇게 지금 나가냐? 누명을 받고 있고 왜 나가냐?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정 힘들면은 그때 오너가에서 2년 동안 미국 연수를 시켜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럼에도 일단 나갔죠.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팀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때 히어로즈로 간 건데. 뭐 그만큼 이제 오너가에서 염기혁 감독에 대한 신뢰는 이전부터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LG 트윈스의 프런트의 다른 분들은 못마땅했겠죠. 염경엽 뭐 당시 그러니까 이게 그 프런트 분들마다도 의견이 갈려요. 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고, 뭐 어쨌든 이게 조직 생활이고 사회다 보니까 뭐 한 여러 가지 인물을 있죠. 두고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나올 있죠. 수밖에 없죠. 또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놓고 그냥 있으면 사실은 구단주 라인과 친했기 때문에 뭐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었던 기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나간 거고, 어쨌든 이렇게 돌고 사실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양반이. 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 봤을 때 어떤 팀의 위기 상황이 있거나 뭐 갑자기 부상이 생기거나 빵꾸가 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비한 시장까지 만드는 그런 드문 감독이 된 것 같긴 하다. 네, 그래서 참 저는 뭐 다가오는 한국 시리즈 마운드를 어떻게 계획을 짤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다저스 경기에서도 네. 오타니가 선발 등판을 하고 그러니까 글래스나우가 선발 투수 글래스나우가 바로 붙더라고요. 뒤에 붙고, 그러던 다음에 베시아가 나왔다가 마지막에 사사키가 세이브를 했어요. 사사키의 세이브는 메이저리그, 오지 뭐 올해 메이저리그 처음 왔지만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도 없는 세이브를 사사키가 오늘 했어요. 근데 작년 다저스가 우승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변칙 마운드 운영으로 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벌떼하고 하고 변칙 승부하고 하는 거는 약간 한국형이고 메이저리그는 정도만 가고. 아, 요즘에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꽤 됐어요. 한 3, 4년 됐어요. 메이저도 이제는 그냥 가장 좋은 투수를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쓰는 거를 그냥 내는 거예요. 철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저스 우리나라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 굉장히 욕도 많이 먹는데 작년에 이제 로버츠 감독이 마운드 운영하는 거 보고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냐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메이저리그는 이런 마운드 운영을 해야 그래야 정상에 오르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경기는 일본인 투수로 시작해서 일본인 투수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타니로 시작해서 오타니 사사키 로키가 마무리했습니다. 야구코님 감사합니다. 현재 KBO 감독님 중에서 염경엽 감독님이 최고 쪽 아닌가요?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뭐 감독의 평가를 팀 성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최근 3년 성적 LG가 가장 좋죠. 그렇죠. 자, NC 다이노스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막판 질주는 기적에 가까웠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9연승이라뇨? 그것도 막판에 다들 날이 서 있는 상태로 만났는데도 이걸 다 깨고 결국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이 가을 야구 진출을 해내면서 KT 위즈가 KT 위즈 둥절하면서 뭐 이게 우리가 원래 가을 좀비인데 우리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결국에는 시즌 마지막에서 세 번째 경기였는데 141번째 아니 142번째 경기였는데 NC와 KT의 맞대결. 그렇죠. 그걸로 결정된 거예요. 사실 그 경기 제일 그때 중요했습니다. 뭐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 팀이 다 변칙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KT는 고영표, NC는 구창모를 붙여요 뒤에. 거기서 근데 결정이 났어요. 거기서 났죠. 고영표는 데이비스한테 홈런을 맞았고 구창모는 4이닝 무실점인가 완벽한 투구를 했고 서로 변칙 최고의 카드를 다 썼는데 거기서 NC가 우위를 점하면서 그 경기 NC가 이기면서 매직 넘버가 NC한테 가져갑니다. 거기서 뒤집어진 거죠. NC가 주도권을 NC는 다 이기면 그냥 5위 확정 이렇게 된 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게 저는 다가오는 포스트시즌의 예고편이 아닐까? 맞습니다. 내일 열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도 이런 변칙 운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뭐 와일드카드 얘기하겠습니다만 내일 선발 투수가 몇 이닝 던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좀 삐끗하면 바로 바꿔야 돼요. 바로 바꿉니다. 이제는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내일이 없어. 정석이 없습니다. 지금의 야구는 정석 따위는 없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23년도 한국 시리즈 2차전. 그거죠. 그때 정석대로 야구했으면은 LG는 지금도 우승 못한 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진짜.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호준 감독이 뭐 수석 코치도 하고 뭐 QC 코치도 했었고 타격 코치도 물론이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언제나 많은 팀들에 의해서 감독감이다 뭐 인터뷰를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무했었습니다만 실제 감독으로서는 초보였단 말이죠. 완전 정말 초보 운전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시작한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렇게 막판에 해서 가을 야구까지 진출을 했고 가을 야구에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경험도 늘었고. 사실 올해 좀 좌충우돌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스스로도 마운드 운영은 너무 어렵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근데 원래 이호준 감독 스타일이 그래요. 괜히 숨기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이제 오픈하면서 모르면 모르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확실한 거는 이호준 감독이 과거 선수로서 주장을 했을 때 리더십 그리고 코치를 해서도 리더십 이번에 감독을 해서도 리더십
확실하게 리더십이 있다. 뭔가 이제 선수단을 아우르는 그런 포스가 분명히 있다. 그게 없으면은 뭐 9연승 같은 거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보면은 그런 류의 인물들이 야구에 좀 있었죠. 네, 있어요. 있는데 저는 뭐 굳이 누구가 이렇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제일 비상하지 않나. 그 중에서. 예, 그리고 굉장히 통렬한 자기 반성을 그리고 많이 해요. 이게 제가 참 어렵거든요. 그거를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호준 감독이 타격 코치일 때 김주원 선수가 이제 신으로 들어옵니다. 네네네. 김주원 선수가 이제 스위치 히터잖아요. 근데 김주원 선수 뭐 왼쪽 오른쪽 다치는 거 보고 나서 야, 하나만 쳐라. 뭘 두 개 다 하려고 하냐 해서 이걸 근데 그때 감독은 아니니까 타격 코치니까 그렇죠. 당시 이동욱 감독한테 제안을 했대요. 네. 주원이가 재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양쪽으로 다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쪽으로 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감독님 뭐 제 의견은 한쪽으로만 치겠으면 좋겠었는데 그때 이동욱 감독이 애가 선수가 원하니까 일단은 두 개 다 시켜보자라고 만류를 했대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호준 감독이 작년까지 LG에 있으면서 김주원 선수의 모습을 좀 봤잖아요. 그렇겠죠. 보고 나서 딱 하는 얘기가 와, 내가 선수 하나 짓밟을 뻔했다. 내가 진짜 나 진짜 야구 모른다. 나도 진짜 나 야구에 멀었구나 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와,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선수를 이만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요만한 선수로 만들 뻔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동욱 감독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은 한쪽으로만 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반성이라는 게 말이죠. 물론 속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예, 공개적으로 예.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얘기하고 잘못 판단하고 실패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자신의 권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 내 말을 안 믿어줄까? 저 사람은 그러면 야구 볼 줄 모르네? 야구 본 눈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했던 거는 당시 팩트니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다음부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저는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감독들 중에서는 특히나 뭐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게 너무나 명백한데도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라고 나중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 그래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LG에 있을 때 또 홍창기 선수의 스윙을 보고 내가 배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창기 보고 내가 배웠다. 내가 타격을 그렇게 많이 했고 타격 코치까지 했는데 창기 스윙을 보고 내가 또 다른 야구 타격의 또 다른 거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호준 감독은 열려 있죠. 네, 늘 열려 있는 지도자죠. 어쨌거나 이제는 옛날처럼 뭐 그 카리스마, 권위 이런 걸 가지고 가는 시대를 두 개를 끝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호준이라는 지도자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네. 것도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 짓누르는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좀 약간 형 같은 이렇게 맞아요. 따르고 싶은 형? 뭐 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유재근님 감사드립니다. 야구는 이종범, 인생은 이호준처럼 네. 3.5% 확률을 뚫고 가을 야구 진출 NC 팬분들 쏙다님 계시나요? 축하드려요. 네, 계시네요, 속도님. 네. 축하드립니다. 내일 또 이제 멋진 승부 네. 기대합니다. 이강철 감독은 굉장히 또 형 같아요. 재미있고. 네, 그 김원용 선수가 직접 들어와 있는 건가요? 김원용 선수 KT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네. 배정대 선수가 오늘 좀 안 좋았죠. 네. 아니, 어쨌든 네, 이강철 감독은 흔히 뭐 미국에서 플레이어스 코치, 뭐 플레이어스 매니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선수 편에 서주는 그런 지도자로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테랑들과 굉장히 의사소통이 잘 되고. 네. 이강철 감독은 어쨌거나 성과를 냈고 그리고 또 뭐 특히 투수 쪽에서는 선수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평이 나여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모든 감독들을 타 팀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좀 잘 보이고 자팀 감독을 볼 때는 단점이 더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이강철 감독에 대한 KT 팬분들의 특히 올해는 좀 안 좋은 시선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자팀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죠. 어떤 한 팀의 팬을 하게 되면 다른 팀의 세세한 상황들과 감정들을 다 캐치해내기가 굉장히 왜냐면은 힘들죠. 자기 응원하는 팀의 경기는 다 보지만 다른 그렇죠. 팀 경기는 다 못 보잖아요. 왜냐면 자기 응원팀 경기 보고 있어 다른 팀 경기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결과만 보고 나중에 소문 듣고 하는 거라서 네.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결과를 냈었던 감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보다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막판 NC가 너무 미친 듯이 달려버려가지고 이런 거 좀 방법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좀 결국엔 그 경기가 둘의 맞대결 그 경기가 맞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KT의 이강철 체제 이 과연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과들을 내오면서 왔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주축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든 게 좀 네. 보이고요. 심지어 뭐 외국인 선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바꾸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고영표 또 뭐 소형준 이런 뭐 아주 훌륭한 젊은 선발 투수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팀이. 네. 이거 어떻게 좀 내년에 유지가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강철 감독은 또 그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감독들 밑에서도 수석 코치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야수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올해 안현민이라는 대단한 그러네요. 선수가 튀어나온 거는 KT한테는 호재죠. 이제 어찌 보면 KT는 안현민의 팀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타선의 중심이 강백호에서 안현민으로 좀 넘어간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백호라는 이 재원을 KT는 무조건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강백호도 KT에서는 뭔가 이 포지션도 좀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강백호 정도 되면은 노리는 팀들도 많을 거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네, 뭐 모르죠. 예, 뭐 FA야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건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올해 초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이강철 감독이 그 연습 경기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네. 우리가 투수는 뭐 신인이든 굉장히 어린 투수들을 좀 과감하게 많이 써왔는데 투수에 비해서 야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써야지 성장하지 안 쓰면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좀 야수진의 이런 세대 교체를 스스로 좀 늦췄다, 실수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네네네. 결국엔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앞으로 KT는 얼마나 이 야수진이 빠르게 또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느냐,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해 보여요. 허경민 선수를 데려온 거는 어쨌든 윈나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이제 가을 야구 무대에 서지 못했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팀을 바라보면서 운영을 할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야수의 리빌딩이라는 게 주력 선수들이 한꺼번에 막 서너 명 확 바뀌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서너 명이 같이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 보면 한 명씩, 예, 두 이렇게 명씩 하나씩 기둥을 하나 그렇죠. 둘씩 기둥을 만들어가면서 옆에서 성장하는 툭 게 붙어주고 가능하지. 이렇게 되고, 또 베테랑들이 한꺼번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네. 든든한 기둥으로 다 있다가 맞아요.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물론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유격수랑 3루수가 뻥 들어서 뽕자를 뭐 잡았죠. 그런 경우는 근데 많진 않죠. 그건 굉장히 네. 드문 경우고, 사실 이거 실패했으면은 무슨 대안도 없이 애들을 거기다 갖다 박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유격을 넣었으면 3루는 베테랑 놔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했는데 성공한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한 명씩 사실은 좀 이제 잡아주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게 윈나우를 하면서 또 하기도 쉽지도 않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리빌딩 시즌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가. 그렇죠. 아마 뭐 강백호 선수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지만 또 장성우 선수도 FA가 돼요. 맞습니다. 장성우 선수도 KTA 뭐 지금 포수진을 생각하면은 네, 굉장히 필요한 선수고, 장성우 선수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느냐가 KT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그 장성우 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장성우 하면 또 이제 강민호를 떠올리시는 올림픽 팬분들이 계실 텐데, 강민호, 야, 그러고 보니까 강민호, 장성우 같은 롯데에서 둘 다 있을 수 있었는데 둘 다 나갔네. 그러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둘 다 FA입니다. 네. 네. 강민호 선수가 이번에 이제 4번째 FA가 되는 거죠. 네. 참, 정말 징하다, 징해. 이 강민호 선수가 또 시즌 중에 무슨 인터뷰 중에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잖아요. 네. 사람을 모르죠. 그렇죠. 네. 사람을 물론 뭐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팩트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묘한 소문이 있긴 있어요, 지금. 강민호 선수가 팀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FA에 신청하면. 당연히. 네. 그게 또 구단이 묘합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그 가을 야구가 끝나고 FA 시장이 열리면은 좀 약간 상상 이외의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아이고, 착한 미드님 대박. 네.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임 중이라 흡연실에서 잠깐 보내요. 연휴에 수고가 많으세요. 참 착한 믿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 모임이시라고. 네. 흡연실. 그러시군요. 큰 금액을 진짜 개척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FA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박찬호니 강백호니 뭐 음.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갑자기 어제 좀 뜨거웠던 얘기가 있었죠. 김현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옵션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기록인데 요 기록이 진짜 뭐 지금 뭐 확인된 부분은 네. 4년치 기록이래요. 4년치. 예, 그러니까 22, 23, 24, 25. 요 4년치 기록의 총합이 네. 옵션 발동 유무를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김현수 선수가 잘했지만 그랬죠. 그 전에 해 좀 고전을 했다 고전했죠, 보니까 이 4년치 기록을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좀 김현수 선수의 이름값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기록이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타율이 2할 9푼 3리고요. 네. 홈런이 신기가 안 됩니다. 4년 동안. 네. 그리고 OPS가 0.795. 팔을 못했어요. 예, 800은 찍는 선수인데 김현수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렇죠. 800은 보장되는 선수인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2년 총액 25억 원 계약은 발동이 안 되는 걸로 예,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FA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LG는 김현수 선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예, 김현수 선수도 뭐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있는 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FA 자격은 지금 얻은 상황이고, FA가 됐다. 요거를 신청하느냐 마느냐는 그 신청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전에 아마도 LG 구단과 김현수 선수 측이 한번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신청 자격은 지금 주어졌지만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른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 입장에서도요. 김현수라는 선수가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1번은 어쨌거나 8년 전에 이 팀에 들어오면서 LG 트윈스의 문화와 분위기를 바꾼 건 맞아요. 네. 네, 확실히 바꿨고 그리고 그것이 강팀으로 가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기도 됐고 결국에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이재원이 옵니다. 네. 이재원이 오는데 이재원이 오자마자 야, 너 이제 김현수처럼 해.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2군을 아무리 씹어먹는다 하더라도 이재원은 아직까지 1군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김현수라는 거대한 기둥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이재원이 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재원이 이제 한 몫을 해야 되는 것. 그냥 이건 좀 차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영경혁 감독도 김현수가 이재원을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기둥처럼 자리를 잡아주는 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어서 무조건 김현수를 좀 잡기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네. 이건 또 FA니까 선수맘이죠.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그 2차 드래프트 팬매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오지환 선수가 딱 그랬어요. 오지환 선수 때 오지환 선수가 원래 BFA 단연 계약을 맺을 것처럼 하다가 네.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랬죠. 그 이유는 2차 드래프트 때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게 FA 신청을 하면은 FA가 되면은 2차 떠 있는 드래프트에서 예, FA 신청하는 순간 그 선수는 그 구단의 소속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소속이 아닌 거죠. 예, 무소속.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것도 어찌 보면은 오지환 선수와 같은 사례가 또 될 가능성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LG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저희가 따로 콘텐츠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KT 위즈는 팀의 체질을 좀 더 젊은 피로 조금씩 바꿔야 할 좀 당면 과제가 있는 셈이고 그게 또 투수진이라기보다는 역시 야수 쪽에 예, 확실히 좀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좀 그래도 드네요. 안현민이 나온 거는 참 KT에서 다행이다. 다행이죠, 진짜. 안현민처럼 등장하는 경우는 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시즌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신인이 부침이 약간 있었지만 다시 극복해내고 결국에 OPS를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그 김현수가 지난 4년간 795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무슨 신인이 1을 넘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네. 근데 실제로 그 OPS 1위 넘기는 선수들의 타석을 딱 돌아보면은 그만큼 완벽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선구안과 장타가 같이 그렇죠. 공존을 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당연합니다. OPS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현민 선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실제로 그래요. 맞습니다. 선구안도 좋고 또 장타력도 있고 맞으면 컨택도 멀리 있고 가고.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실 선수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성구안 정말 좋고 그리고 공 잘 굴고 컨택 좋다는 홍창기 신민재 같은 유형의 타자들이 우와 진짜 잘했다. 그래도 800 찍으면 진짜 잘한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장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장타라는 게 OPS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물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스탯이란 존재하지 없습니다. 않는다. 예, 네. 뭐 OPS가 완벽한 타격 지표라고
뭐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화 이글스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시즌 마지막을 되게 찜찜하게 끝낸 상태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LG 트윈스는 그래도 우승을 해버렸고 한화 이글스는 허무하게 우승 도전의 기회를 이제 박탈을 당했고 거기에다가 이게 이렇게 끝나면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좀 끝났단 말이죠. 야, 요거 좀 한 경기는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하나가 네. 당장 이제 내일부터는 와일드카드를 해야 된다. 음, 그러면 여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파 없다고 봐요. 예, 이거 뭐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아요. 한 2주? 지금 10월 17일 날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립니다. 네. 네, 앞으로 뭐 12일이 남았어요. 그렇죠. 2주가 남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쉬움을 털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늘 제가 느끼는 건데 무대가 바뀌죠. 네. 상대팀이 바뀌고 뭐 스테이지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분위기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가 마지막에 좀 아쉬운 역전패 그리고 무승부 경기가 남았지만 10월 17일 날 플레이오프 1차전 할 때는 그때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자, KTH님 감사드립니다. 네. 잔여 경기 마지막 주 한 줄평. 이번 추석 연말 준비는 이마트에서. 네. 네, 지금 그 LG 트윈스 팬분들이 지금 뭐 SSG 관련된 네. 걸로 뭐 커피 스타벅스만 마시고. 내가 그래서 저도 난리. 주위 분들 뭐 이제 가족분들 모이고 하면은 상품권도 저도 신세계로 통일했고요. 예,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종자 주위 사람들 뭐 드릴 때 스타벅스 많이 드리는데 네네. 카드 예,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야, 아무튼간에 좀 그런 상황이 좀 됐다. 이제 한화이글스가 좀 아쉬웠습니다만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마운드의 높이가 가장 높구나 라는 네.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물론 김서현 선수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선발 투수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짝을 이룰 만한 팀은 안 보인다 거의 그쵸.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네, 대적할 만한 팀이 거의 없죠. 상위 4명의 선발진이 완벽하다라고 완벽하죠, 볼 수 지금 있고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뭐 문동주 선수가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아마 하나도 그래서 좀 변칙 운용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는 변칙 운용을 변칙 운용이라고 하기도 뭐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변칙 운동을 예, 하니까 다 당연한 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영리하게 마운드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이 진짜 야구가 그만큼 좀 빨리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예, 그 포지션 파괴가 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더 이상 예전처럼 뭐 딱딱 그 투수들의 역할을 정해놓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네. 네. KTH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올해 NC는 악재가 많았지만 5강까지 온 건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저는 뭐 사실 저희가 23년도 가을에도 NC가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그랬죠. 예, 그때부터 그래서 NC는 김주원과 김영준이라는 차기 국가대표에서도 이제 핵심이 될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가 굉장히 밝은 팀이다라고 한 2년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예, NC는 계속 미래가 기대되는 팀입니다. 거기에다 김주원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골글이 됐어요. 네, 본인이 맞아요. 골글이 드디어 돼버렸어요. 이제 김주원 선수가 KBO 리그 넘버원 유격수가 네, 그냥 돼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진짜 보고 있으면 아니 이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렇지도 않게 성장을 해버렸고 그리고 또 김영준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이루 송구, 그러니까 이루도루 저지는 그 송구력은 박동원과 더불어 투탑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됐고 한화 이글스는 결국에 그렇게 돼서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 올해 좀 아쉬운 결말, 정규 시즌 결말이었습니다만 또 가을 야구 남아 있으니까요. 올해를 기점으로 한화 이글스가 이제는 어떤 강팀 이걸로 좀 안착화할 수 있는 잘할 것 같은데요. 전 노시환 선수가 어쨌든 올해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중요한 막바지에 또 러시를 했어요.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노시환 선수도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문현빈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뭐 하나의 핵심 타자가 됐고 저는 뭐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시즌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오재원 선수 이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중견수가 되느냐 그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나는 해볼 만하다. 계속 정상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방망이를 이제 좀 보강한다고 해서 강백호라는 선수를 만약 한화가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강백호를 우익수로 돌린다. 그러면요 중견수 리베라토, 좌익수
문현비? 우익수 강백호가 돼가지고 방망이는 좋은데 이거 수비가 1년 내내 되겠나? 네. 제가 뭐 방송에서 제가 만약에 하나 단장이라면은 강백호를 노리겠다. 그리고 박혜민도 노리겠다라고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죠. 강백호가 있으면 확실히 무게감이 더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SSG 랜더스님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9게임차 역전당하고 정규 시즌 끝내고 플레이오프 3대0 광탈, 회복 불가 그러니까 허무하게 그때 끝났어요. 1차전 지고 다 무너졌어요. 예, 이런 팀은 1차전이 중요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히어로즈랑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1차전을 지고 나니까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그렇죠. 예, 그때 1차전이 되게 접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결국에는 1차전이 중요한데요. 이게 근데 그때 SSG는 1위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2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1위를 하고 있다가 2위가 된 게 아니라 2위를 하고 있다가 1위를 추격하다가 안된 사실상 거지. 그 대전 경기에서 그 문동주 선수 나온 경기 졌을 때 그때 끝난 거예요. 확률적으로 예, 매우 희박했어요. 음. 예, 그래서 전 좀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너무 이제 사실 뭐 KBO 리그 역사에 거의 없는 그런 마지막 날 뒤집기였으니까 네. 그건 좀 회복하기가 힘들지만 뭐 하나의 경우는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SSG 랜더스님이 하신 금액도 굉장히 뭐 시적절한 금액을 네. 2025 이렇게 해주셨고 뭐 그런 건 있겠죠. SSG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으니까 그랬죠. 준 플레이오프에 임할 때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겠죠. 음. 예, 그런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얘기 나온 김에 SSG의 이제 기가 막힌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뭐 사실 SSG라고 하면 SK 시절부터 가을에는 우리를 찾아다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가을에 사나이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DNA가 다시 부활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을이 되면서 SSG는 진짜 엄청난 그런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팀이 사실 지금 원래대로라면 한국 시리즈의 LG 트윈스의 파트너는 하나 이글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당연히 2위이기도 하고. 근데 시즌 끝 무렵만 보면 야, 이 SSG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뭐 안정적이니까요, 팀이. 마운드가 강하고 수비도 DER 1등입니다, SSG가 그쵸. 올해.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단기전은 어쨌든 실수를 적게 하는 팀이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SSG가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자체 평가는 7위였는데 정규 시즌 들어가기 전에 네. 예, 이게 3위로 끝났으니 스스로 봐도 대반전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네. 거기에다가 또 그 덕분인지 이승용 감독에게 이제 선뜻 가장 맞아요. 먼저 시즌 재계약. 중에 이제 심지어 그 광주 원정가에 있는 사람한테 네. 뉴스로 빡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실 SSG가 힘을 좀 더 받은 느낌이 있었고 어찌 보면 LG 트윈스의 연기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소식이 없는데 왜 저쪽은 소식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구단 스스로 7위라고 생각한 전력을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는 보상이죠. 거는 마땅한 저는 보상입니다. 뭐 충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